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치가 경제다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하고요. 김준일 시사평론가, 참보수 장성철 선생님, 그리고 얼천 김준일 선생님. 좌우 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보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천재를 주장하시고 보수 대 얼굴. 오늘 또 가장 뜨거운 정치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오프닝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최상병 청문회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들 관심이 막 높아졌잖아요. 그때 네. 또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분들도,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진전되는 걸 보니까 약간 흥미로운 게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나오겠다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버전으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뭐 분란이 큰 것 같아요. 분란도 크고 또 이게 어떻게 진전될까 좀 흥미도 가고, 또 이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이런 거 아닌가 하는 비전문가로서의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잘했다. 민심을 잘 읽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처럼 좀 비중이 있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이 최상병 특검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주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특검을 임명하는 게 대법원장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런 거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면 돼요. 그래서 야당이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야가 같이 추천할 수도 있고 뭐 제3기관에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안 돼. 이거였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권을 넘어서 대권까지 본인이 바라보고 있다, 희망하고 있다, 그런 자기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반윤 대표를 하겠다고 공표를 한 것 같은. 아니 근데 분위기가 된거 아니에요? 선은 넘지 않았어요. 아, 아니 김건희 특검은 안 돼요. 이거는 법리상 맞지 않아요. 이러면서 용산이 정말 간판 해보자는 거야? 막 이럴 만한 거는 그래도 살짝 뒤로 빠졌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서 최상병 특검 찬성해가지고 딱 한 대 때리려고 이렇게 주먹 들었다가 김건희 사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안 한다고 발언을 네. 했는데, 아니 근데 줄타기. 또 따지고 보면 여사 특검은 여사님 특검이고 네.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 본인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특검인데. 아니 근데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 최상병 특검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일보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먼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관가에서 쓰는 문서들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이제 VIP라고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V. 그럼 V1은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럼 V0는 뭐 누구인가? 김건희 여사구나. V0예요? 예. V2 아니고? V2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서열상으로 봤을 땐 V0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논리구조상 그렇잖아요. 최상병 특검은 할 수도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영린을 건드리는 거냐. 지금 장성철 소장님도 선을 안 넘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제 해설이 과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과해요. 예, 안과해요.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줄 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당원들이 어쨌든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의 또 거부감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한국경제랑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탄핵이 올 걸로 보고 그러니까 맞겠다고 하는 거네, 일단은. 이번에 보수 진영의 당권 주자들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탄핵 얘기를 서슴치 않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나머지 3명의 주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이거 특검 받으면 이거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얘기 아니냐. 아니 탄핵을 할 정도로 잘못을 확인했나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보수 진영에서도 보기에도 최상병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 수사계 아니면 이제 회수 과정 이게 완전 부적절하고 자칫하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인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전제로 깔고, 저는 뭐가 됐든 좀 이제 장성철 소장님하고 약간 비슷한데 뭐냐면은 해법을 제시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뭐 자기만의 특검법을 내든 민주당 거를 받든 제가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어떡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타임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은 7월 19일 이전에 그러니까 재투표까지 지금 완결 짓는다라는 거야. 최상병이 일주기 전에 7월 19일 네. 전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나요? 가능해요. 보내고 거부하고 다시. 예, 그러니까 보름이잖아요. 보름이니까 7월 초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7월 19일 전에 본회의 잡아가지고 18일이든 17일이든 네네네. 재투표까지 하겠다는, 재의결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전당대회 전이에요. 전당대회가 23일이고요. 28일 날 이제 만약에 결선 투표 가면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누가 추경호하고 황우여가 할 일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권 주자들하고는. 근데 이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결시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부결되면은 민주당이 그럼 특검법 발의 안 합니까? 일사부재의에 따라서 똑같은 법안은 못 내지만은 이름을 바꾸고요. 뭐를 하나를 추가를 해요. 다른 법안이 되는 거예요. 또 낼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 도돌이표입니다. 3년 내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한동훈의 해법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해법이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민주당은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민주당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걸 무조건 할 거예요. 무조건 3년 동안. 그러면 해법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궐선거 있고 지방선거 있는데 이거로 가지고 또 망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한동훈은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다 최소한. 그 생각에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지만 어쨌든 생각을 얘기했다라는 거에 다른 주자들이 상당히 뒤로 갈수록 궁색해질 거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갤럽 기준으로 이게 추세가 유지가 되면은 보수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하고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두 분 다. 진짜 그런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이 더 깊이 들어간 거고 최상병 특검법이 덜 들어간. 아니, 두 개를 김건희 좀 믿을 수가 여사는 이름 그 단어 자체를 얘기하는 거를 일단 불경시해요. 언급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건들지도 마라, 언급도 하지 마라, 아무런 신경도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대통령 죄송한데 내가 제일 재밌는 게 저 얘기를 하면서 장성철 소장님이 제일 많이 언급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불경스럽다고 하면서 본인이 김건희 얘기를 제일 많이 해. 안 할래요. 너무 불경스러우신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말아라. 좋은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당대표 나온다면서 탄핵도 언급해, 뭐 최상병 특검, 대통령 본인이 뭐 전화하고 이게 지금 이슈인데 그것도 언급해.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만 네. 언급을 안 하시는 어쨌든 거예요.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님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주로 국민의힘 당원들 중심으로 이제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이 최상병 특검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바로 가서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로서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거보다는 우리 대통령을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보다는 아니 내 아들 같은 내 동생 같은 그러한 젊은 친구가 사망을 했는데 이거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지층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직접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설득을 해나가고 이거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금기시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대구에 가서 이준석 전 대표가 후보 시절에 탄핵은 정당했습니다. 우리 탄핵 극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에 있는 당원들도 인물이네. 저 말이 맞네. 탄핵을 극복해야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를 설득하지 못하면 당대표 안 되겠죠. 대권 후보도 안 되겠죠.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득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전 비대위원장이 네. 대표 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가지고 가고 있다. 주도하고 아니, 있다. 이렇게 볼 수 현재까지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보면 유리한 구도는 갖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다른 3명의 후보들이 한동훈 나빠요. 한동훈은 친윤이 아니에요. 내전을 불러일으키려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니 이재명과 누가 제일 잘 싸울 수 있어. 여기로 화두가 넘어갈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나경원, 원희룡 이 두 분이 아 내가 2등 해야 되는데 나경원 나빠요. 원희룡 나빠요. 이렇게 서로 삿대질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주도권과 프레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 가져갔는데 이후에는 정말 누가 이재명과 잘 싸울까 일로 프레임이 옮겨갈 것 같단 말이죠. 누가 친윤인가를 가지고 이미 지금은 한번 싸우고 설전을 했죠. 저기 나경원, 원희룡 두 명이. 그러니까 되게 장성철 소장님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중요한 포인트를 문득문득 되게 짚어내세요. 제가요? 예. 아니 진짜로. 아니 저보다 훨씬 잘 짚어내시는 아니. 진짜 김건희 여사 건도 그렇고. 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자꾸 얼기를 만들어 지금 엮으려고 지금 나를. 퍼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당대표에 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다 메시지가 없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을 지금 쓰면서 왜냐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그게 분들은 뭐라고 추상적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나경원은 당정 동행. 이 뭘 하자는 거지? 오늘 안철수 의원이 CBS 나와가지고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뭐 하자는데 저도 똑같아요. 뭐 그러면 그 원희룡은 신뢰의 당정 관계. 내가 대통령하고 가장 신뢰가 있으니 레드 팀을 하겠다. 뭘 개뿔 레드 팀을 하겠습니까? 누가 믿겠어, 솔직히. 친윤 후보 이철규가 밀어주는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1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도 최상병 특검 빼놓고는 말은 많이 했지만은 되게 약간 공허한 말들이 많아요. 보수 정치 혁신. 보수 정치는 무엇이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민심을 청취하겠다라는 쪽으로 뭐 굳이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 되게 말잔치들이 있다라는 건데 더 최악인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 전당대회 성격을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본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 집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전에 뭐냐면은 이재명하고 잘 싸울 사람을 지금 그 되게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보기엔 뭐냐면은 이재명하고 잘 싸우려면은 대선까지 나올 급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경원이 나는 대선 불출마하고 공정한 관리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아웃이야. 이거에 지금 이번 판의 성격을 좀 잘못 읽고 있는 거니까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를 지금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상현 당권 대권 분리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아?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한동훈한테 정치초보 한동훈한테 나경원 의원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꿈 좀 크게 가지시라고. 아니 무슨 이거는 약간 초등학생이 본인이 산수 좀 잘 푼다고 대학생 수학과한테 야 수학 좀 잘해봐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될 정도로 이상한 정무적 판단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당원들이 원하고 지금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예. 맞아요. 그러면 느낌은 그러네요. 나경원 후보나 뭐 윤상현 후보나 다 한동훈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을 또 배제하지 않고 될 경우에도 협력하겠다 이런 색의 메시지 아니에요? 지금 이거. 협력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대권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이번에는 당권 주자는 안 돼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당원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지금 그게 않다니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말씀이 딱 맞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딱 정리가 되고 딱 전열을 지금- 거쳐서 오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연임한다라는 거 아니 이미 그러면은 사실은 2조 심판론이 총선에는 이거는 회고적 투표이기 때문에 심판 성격이 정권의 성격을 심판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대선과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2조 심판론이 그때는 한동훈이 망했지만은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 네, 그게 지금은 캐치프레이즈가.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것이 프레임이지만 합동 연설을 하게 돼요. 당원들 지지자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제 일성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누가 이재명과 가장 제일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답을 나온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각 후보들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이재명을 이겨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얘기했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뭐 나경원의 상대인 유사명 후보를 지지 연설하러 제일 많이 간 게 이재명이고 박지원도 오고 누구도 오고 그랬는데 이거를 다 이겨냈다. 됐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거물들을 다 이겨내고 내가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당선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가장 중요한 프레임은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조목조목 짚으면은 그 사람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친윤, 반윤은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 같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원희룡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거기가 불리한 판이었지만은 개항을 나가가지고 졌잖아요. 큰 표, 이재명한테 큰 표 차이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패장으로서 검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한번 긁어본 복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싸게 컨설팅도 해드리고. 연락 안 와요? 아이 저를 너무 싫어. 고발만 하지 연락이 안 옵니다. 고발 좀 그만하시고 좀 제발. 그러면 약간만 네. 좀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긴 했지만 내용이 민주당 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사에서 봤는데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안 달라요 사실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저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중재안을 냈어요. 중재안이 뭐냐면은 제3기관이 추천을 하고 이거를 그리고 30일, 60일인가 30일, 90일인가 이때 언론 브리핑을 횟수를 제한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법 폐기됐잖아요. 그때는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하게도 됐냐면은 대한변협회장이 4명을 추천을 하면은 그 중에서 국회가 2명으로 추리고 그거를 둘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건데 이게 폐기가 됐어요. 민주당이 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열받았죠. 그래서 더 매운맛으로 만든 거야. 야, 대한변협 빼. 이거 야당이 추천할게. 그래서 민주당 하나, 조국혁신당 하나, 특검 우리가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결정하겠다라고 이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발의할 법안을. 그거를 하는 건데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대법원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데 제3의 기관이 한다라는 거는 원래 민주당이 처음 발의했던 법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제3의 기관이라는 게 대한변협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대법원이 됐든 비슷한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서 민주당이 100% 못 받을 건 아니에요. 다만 대법원은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BBK 특검 해가지고 이명박 때 딱 한 번 대법원장이 그때 임명을 했거든요. 이명박한테 꽃길 깔아줬다.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결국은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정서기 때문에 대법원장 카드는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거는 법원이 어쨌든 특검이 기소하면은 심판을 내리는 거잖아요.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심판이 선수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 면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판사들이 독립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리적으로 그렇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분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대법원장 얘기를 꺼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대법원장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한변협 회장이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성공한 특검들을 보면은 어쨌든 야당이 추천을 하고 그 중에서 임명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또 법안이 발의가 되면 서로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논의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되겠죠. 어쨌든 스탠스를 최상병 특검은 우리 버전으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발의를 해서 우리도 그럼요.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표가 된다면 최상병 특검은 가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민주당이 죽어도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은 또 협상이 지지분해질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도 뭐 어느 정도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제3자적인 기관이 하면 그렇게 또 반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꼬를 트였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산을 어떻게든 넘고 나면 아니면 같이 넘으려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 국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도 있고. 한동훈 특검. 그래서 이제 한동훈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이 이제 발의를 하는 건데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거냐 나머지 3명이 한동훈한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상병 특검을 받겠다라는 게 공수처가 수사 중이지만은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하고 원하니 특검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한동훈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야 한동훈 특검도 국민들이 그렇게 다 지지하는데 그러면은 너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약간 이제 궁색해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받을 거죠. 본인은 안 받겠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딜레마적인 게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예, 사실은 최상병 특검이 이제 보수의 가치 그리고 이제 생명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냥 원초적인 싫음, 인간적인 싫음, 약간 증오의 감정은 김건희 여사한테 더 강하고 김건희 여사가 특히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딜을 한다?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야합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생각해 봤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산 넘어 산이에요, 사실은. 예. 해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수사 안 하잖아요. 제대로 뭐 소환 조사 한 해 만에 하다가 지금 그 소리도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수사 이거 우리가 그냥 지켜봐요.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야지.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왜 그러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걸 완전히 뭐 반대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발의도 안 했잖아요.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저는 요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실제 지금 선거 과정에서의 스탠스하고 누가 되든 당대표가 되고의 스탠스하고 달라질 거예요. 오, 그렇지. 왜 그러냐면 당대표가 되면 어쨌든 당에 당장 보궐선거 치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이거 해결 못하면은 이건 필패다라고 하면은 약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약간 설득도 하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약간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맞아요. 그 기간이면은 꺾여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거든요, 대략.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나경원이 됐든 원희룡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나경원이든 윤상현이든 한동훈이든 아마 특검 받을 거고 협상하려고 할 거다. 네. 그래서 이거 털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수의 정치니 뭐 혁신이니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도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최상병 특검도 아마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딜을 될 이제 거다. 지리하게 할 거예요. 협상을 지리하게 근데-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보기엔. 네. 정치인과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김건희 김건희 여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거는 여론조사가 목소리가 나오지 높아요. 않지 않아요? 많이 나왔지. 나왔나? 지금까지 좀 김건희 여사 상황이 특검은 음. 대략 보면은 5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로 레인지가 있는데 그냥 압도적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리고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그리고 보수든 진보든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보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뭐가 됐든 뭐 정치를 못하든 무능하든 뭐 지 맘대로 하든 뭐 이런 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수의 이제 그 지지자들 분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소위 좀 거칠게 얘기하면 나대는 거 싫어합니다. 나대는 거 김정숙 나댄다라고 엄청 공격했잖아요. 똑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2017년 문재인 찍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 전형적인 수용보토예요. 네, 네. 김건희 정말 싫어해요. 연세가 이제 80이 다 되셨거든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보수. 배우자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런 건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외모도 싫어하시더라고 심지어. 그러니까 영부인이 유경수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영부인상은 유경수여야 되는데 머리 치렁치렁 기르고 저거 이렇게 머리꼬리 뭐냐 막 이런 얘기부터 너무 보수지지야 돼. 막 이게 그래서 약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호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 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국민의힘이 살려면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뭐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점이 돌고 나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하자.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지 말자. 그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반환점 도는 게 올해 말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얼마 안 올해 남았어요. 말 네. 지나서 그러니까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지. 그러면은 선거 딱 그때 타이밍에 이제 선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4월 보궐선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년 4월쯤이면은 이미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다 특검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작하기로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이런 상태 되면 진짜 식물 정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2년쯤 남는데. 아니면 내년 4월, 어떠한 결과가 4월 나왔을 수도 있죠. 결과가. 우리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권이 위태위태하겠는데요? 아무런 일도 없었다라고 결과가 나올 수도 그렇게 있고. 나올 아무 수도 일도 있어요. 없었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다라기보다도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자면 좀 길고 복잡한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종섭은 거의 확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왜냐하면은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려면은 직권이 있어야 돼요. 법원의 판례로 보면은 직권이 있는 사람은 이종섭밖에 없습니다. 확정적으로는. 나머지는 직권이 없어요. 이거를 뒤집었네 아니네 직권남용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의 사례로 포괄적으로 직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쨌든 저는 이 탄핵까지 가기는 좀 힘들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이게 왜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망을 하자면은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매조지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보수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대통령이 전화를 했고 뭐 압력을 뭔가 직권이라고는 인정을 안 하더라도 지시에 가까운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게 밝혀지면은 국민 여론이 뭐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대통령 그렇죠. 국정 운영 동력도 떨어지는 거고 결정적으로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 관계자나 국방부 관계자, 군인들 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보다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대통령 경로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들이 국민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2년 정도를 계속 자꾸 탄핵으로 몰고 가요 지금 왜? 아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아니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맞아요. 뭐 임기 단축 얘기도 서관용 뭐 한겨레 기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임기 단축 개헌 얘기까지 하고 저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핀치에 몰리는 것도 있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상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의대 정원도 아무도 못한 거 내가 역사에 남겨서 지금 했다. 뭐 이런 거잖아. 개식용도 금지도 내가 했다. 뭐 이런 거잖아. 전부 다 지금 역사에 남기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확률은 낮지만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 정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은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갈 거다. 예. 그러면 짧게 그래도 민주당 얘기 잠깐만 좀 해주시죠. 뭐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쭉 갈 거라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럴 거라는 지금 의견 두 분 다 주셨고 이 부분 잘 정리가 됐고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사임했잖아요 대표지. 그래서 다시 나오는데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탄탄대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당 대표는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 참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 상대방이 누가 나올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또 특종을 하나 해가지고 제가 깜짝 아니야, 놀랐죠. 특종 아니라니까. 한 번만 얘기해줘. 돌아다니는 얘기지.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특종이야. 아니 전재수 의원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부산의 전재수 네, 의원. 본인은 이제 3선 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부분, 이거는 뭐 더 이상 내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당과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나라도 용기 있게 목소리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이 견제 장치 없이 당이든 국가든 혼자 모든 것을 결정 내리고 주위에는 어머 차은우보다 잘생겼어요, 어우 민주당의 아버지, 우와 너무 착한 이재명 대표, 이런 아부꾼만 있어서는 과연 국민들이 그 정당, 그 지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라. 저는 참모라면 연임하라고 하겠어요. 워낙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높으니까. 당대표직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더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머 이재명 만세 이렇게 충성 경쟁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으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 우리 당원들 뜻에 따른 민주당 만들 거야, 국민 의견보다는 당원 의견이 우선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다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이거가 이재명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런 상황이 됐으니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이재명은 차은우보다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예. 차은우랑 비길 수 있는 거는 저밖에, 얼굴 천재 저밖에 없고요. 예. 갑자기 신뢰도가 사무 팬클럽에 이제 큰일 났어요. 아니 내가 넘는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 비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안 좋아할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누구였죠? 아버지? 강민구? 강민구나 강덕구나. 내가 헷갈린다. 약간 그 의원님. 그건 이재명이 좋아할까? 그러니까 천준호 의원이 따끔하게 뭐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모든 책임을 지을 수 없다. 제가 이재명 실드를 치려는 건 아니고, 다만 이 피로감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연임을 해가지고 그거가 민주당 계열에서는 이제 김대중 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 만든 다음에 당대표 연임하고 대선하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김대중이 있고 그 보수에는 이회창이 있어요. 이회창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두 번 졌어요. 그래서 한 번 진 다음에 검찰 수사 받다가 내가 보궐선거, 이재명하고 완전 똑같아. 보궐선거 나가서 재기하고 당대표 선거 바로 나가가지고 당대표 연임한 다음에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렸는데, 대선에서 갑자기 완전히 대세론이었다가 갑자기 노무현이 뜨면서 그런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저격당하기 이재명이 딱 좋아요, 사실은. 지금 포지션이. 근데 한동훈이 저격할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보기엔. 보수는 고민을 해야 돼, 사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탄탄대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나 사법 리스크도 쌍방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워낙 이제 말이 많으니까 그건 길어지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지만은, 당장 지금 나올 게 지금 위증교사. 위증교사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에다가 이 피로감들, 이게 이제 지지자분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이제 뉴스토마토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중도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약간의 그 거부감은 굉장히 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번에 한국갤럽의 민주당 지지율이 28이고요. 국힘이 32입니다. 국힘 지지율이 더 높아요.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9% 조국혁신당이 있기는 하지만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생각보다 강하고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강한데, 연임을 했을 때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막 아부성 바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럼 본인이 어떻게 통제할 될 수 없는 것이냐. 거잖아요. 통제할 수 계속 없는 나오겠죠. 건데, 사실은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하는 거는 그럴 의지가 있어? 이재명이? 약간 이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부 발언을 통제할 수 없다,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이 아니다, 그 논리에는 도저히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분 공천 받았어요, 그분이. 그리고 착한 당대표, 그분은 원내대표입니다.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가 시켰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정조대왕처럼 똑똑하다고 하고 손흥민보다 축구 잘한다고 그러고 운동 잘한다고 하고 이게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상김시대에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간 것이 왜 이재명 당대표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최고위원도 되고 공천도 받고 원내대표도 되니까 다 그런 발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천준호 비서실장한테 아유 나중에 아유 그런 거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 이거는 저는 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야죠. 아유 강최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주위에 누구 한 명 그렇게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손짓이라도 했어야지. 안 돼. 막 그런 모습도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 듣고 흐뭇하게 웃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부성 발언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이고 이렇게 제 인생의 모토가 아부만이 살 길이다. 그런 제 인생의 모토를 갖고 있는데 저보다 이 모토를 더 잘하시고 이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당대표 연임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주위에서 다른 얘기하는 분들 좀 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나오면은 그거는 당내에 다른 이른바 부산, 친문 뭐 이런 세력이 나온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한데 어때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친문들 중에서 친문에 이제 적자 뭐 김경수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법 리스크와 뭐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뭐 임종석 뭐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러면은 제2부속실장 하셨고 그렇죠. 근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도 영남에서 3선을 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사상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소평가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네 사실.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완화된 탓도 있지만은 전재수의 능력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 전재수를 그러면은 저번에 박용진하고 붙었는데 그때 박용진도 공천 받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지만은 박용진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재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재수는 대체 불가해요. 그러니까 박용진 지역구는 네. 박용진이 서울에서 최다 득표했어요. 2020년에. 하지만은 어쨌든 박용진 지역구는 한민수가 가도 되고 뭐 단사에 가도 되는 데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지역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탄탄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메시지를 어떤 거를 들고 나오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재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흥행이 되려면은 좀 그런 매치업이 돼야 돼요. 너무 맹탕 같은 분들이 나와서 하면은 의미가 없죠. 매치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매치업이 된다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전재수 의원이 마음을 만약에 이거는 이제 가정인데 마음을 어느 정도 세기로 메시지를 낼 것을 본인이 작심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막 이재명 사당화 막 이런 거 하면은 흥행 대폭발이에요 진짜. 전화 또 오겠는데요? 전재수 의원한테서. 전재수 의원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양 당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양 전문가께서 보수 전문가 얼굴 전문가 두 분께서 아주 잘해서 해주셔서 한동훈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쭉 가면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윤석열 정권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대로 쭉 가는 게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대항마가 나오고 매치업이 되는 게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정리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이원재 끝내준 경제 이제 매일 11시에 진행합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라이브 시작하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은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